9월 초반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매각이 됐어요. 네, 주식회사 시몬스라고. 아직 본계약이나 뭐 잔금 치르기 전이라서 지금 계속 파기 안 됐냐고 여쭤보시는데 설마 이 건물을 시몬스가 놓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빌딩소영입니다. 9월 7일 대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 대책 이후에 지금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빌딩 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오늘 사례들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릴게요. 9월 7일 대책 다들 아시겠지만 투트랙으로 갑니다. 먼저 대출을 40%로 줄였죠. 안 그래도 안 나오는 60%를 왜 40%로 줄이셨는지 속상합니다. 규제 지역의 LTV를 강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40% 대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현금 보유량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우리가 실거주 하시는 분들, 자녀가 생겼으니까 넓은 데로 아니면 조금 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자 이랬던 분들이 이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더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된 거죠. 그리고 한 트랙은 또 뭡니까?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죠. 자,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재개발, 재건축한다거나 이런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큰 공사이기 때문에 몇 년이 흐르겠죠. 진짜로 실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투트랙으로 이 정책을 내놓기 전에 실수요자들을 거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는 좀 풀어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규제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보면 진짜로 현금이 많으신 분들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포 압구정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이만큼이고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 그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들이겠죠. 그들이 몰리는 시장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대출도 줄어졌고 그럼 외곽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선 효과. 풍선에 들어가 있는 공기는 똑같은데 여기를 누르면 여기만 줄는 게 아니고 이만큼 늘어나요. 주택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거를 빌딩 시장에 한번 넘어와 볼게요. 예전부터도 청담동, 신사동은 고급, 가장 큰 상급지죠. 그래서 이미 지가가 다른 곳보다 빨리 올랐지만 와, 최근에 정말 너무 놀랐어요. 예. 아이아이 컴마인드. 그런 브랜드에서 이런 성수동, 한남동, 압구정 이런 곳에 건물을 사기 시작하면서 지가가 빠르게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도산공원 이면에 땅을 평당 3억 5천에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아디다스가 들어간 건물이 평당 또 3억 중반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이미 그쪽 라인은 3억 언더로는 절대 팔릴 리가 없겠구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달 주목할 사례들을 제가 몇 개 들고 와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여기 보시면 아디다스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네, 여기에 총 매가가 260억이고 평당 3억 3천만 원입니다. 얘는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제가 요 맞은편의 건물들이 1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도산공원 이면에 3종인 땅들이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요거 649의 8 신사동 요 부분은 3종이에요. 아디다스가 지금 슈퍼스타로 들어가 있는데 2025년 8월 달에 임차를 시작을 했고 2030년 3월까지 이렇게 전세권으로 등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꽤 긴 기간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의 NI라고 하죠. 평당 임대료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신 분도 꽤 좋은 수익률로 사실 수 있었기 때문에 팔린 사례입니다. 혹시 카시나라는 브랜드 아실까요? 굉장히 예쁘고 조금 고가인 브랜드죠. 주식회사 카리시나에서 20년도 8월에 매입을 했던 건물이에요. 얼마에 매입을 했냐면 무려 8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가 1억. 야, 너무 잘 샀죠.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년 8월 딱 5년 만에 매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 시세 차익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260억에 팔았으니까요. 멋져버려 진짜. 주식회사 카시나가 아니면 다른 개인이 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개인이 이거 사기는 힘들었겠죠.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근데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건 사실이니까요.
좀 무섭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요거는 저희가 지금 요 매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치르고 있는 매물입니다. 왜냐면 이 매물을 사기 위해서 이 계약이 파기되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업들이 지금 저희 회사에 줄 서 있어요. 방금 이 영상 찍기 전에도 지금 다른 회사 담당자분하고 통화하면서 혹시 계약 파기됐나요? 이렇게 확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천지개벽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 1등급의 땅이 됐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여드려 볼게요. 이 건물입니다. 자, 외관 보시면 지금 밸류업이 이미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초반에 이미 나와 있던 매물이에요. 밸류업을 해서 매각하겠다 또는 임대라도 맞춰주세요 라고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평당가 3억이 안 됐었어요. 2억 7,500만 원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25년 하반기 넘어와서 9월 초반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매각이 됐어요. 주식회사 시몬스라고. 침대도 빌딩도 시몬스입니다. 사실 연무장길을 이렇게 보면 이게 연무장길이잖아요. 연무장길에서 이제 동쪽에 조금 속합니다. 그래서 동측 연무장길은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시몬스가 이제 3억을 찍게 되면서 점차 더 올라가겠죠. 연무장길 초입이죠. 서쪽 초입에는 벌써 평당 3억 4,500 찍었었고요. 동쪽도 이제 3억 찍었으니까 점점 더 오를 거고, 이제 또 4억 가까이 한번 찍게 되면 일찍이다 4억으로 오를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 대지가 100평이 넘거든요. 성수동 연무장길에 100평이 넘는 건물들이 웬만하면 잘 없기 때문에, 있어도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개발이 안 되어진 건물이 많은데, 이 건물 같은 경우 이제 개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아직 본계약이나 뭐 잔금 치르기 전이라서 지금 계속 파기 안 됐냐고 여쭤보시는데, 설마 이 건물을 시몬스가 놓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 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압구정, 거기도 3억 평당 3억에 거래가 됐고, 지금 여기 성수동도 평당 3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도 아니고, 그 뭐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상권이죠. 상권이 변화하고, 또 상권이 변함으로써 대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그럼으로써 활성화되고 상권이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인 도로는 항상 큰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점점 오르는 거고, 그래서 성수동 압구정은 비슷하게 경쟁으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갈 겁니다. 여기가 바로 양극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청담동에 거래가 된 게 있어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남구청역에서 도보로 뭐 1분, 2분 정도 되는 도로가 좀 넓은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시성이 굉장히 좋고요. 강남구청역 이면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에 있는 가치가 있는 건물인데, 총 매가 304억 원. 평당가는 괜찮아요. 전 이 건물 굉장히 좋게 봅니다. 평당 1억 4,400만 원. 밸류업이 다 됐고, 역세권에 도로가 그 지역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위치한 건물 치고 평당 4,400, 그리고 청담동이잖아요. 너무 좋죠. 이거를 매입을 하셨다가 지금 파신 분이 저희가 잘 아는 분입니다. AHC라는 브랜드 아시죠? 창업주 이신 이상록 회장님이 이거를 매입을 하셨는데요. 근저당 없이 올 현금으로 매입을 하셨고, 공사도 이제 신축을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17년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19년도에 신축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최근 임대가 들어갔고, 그다음 최근에 25년도에 매각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 매입을 하실 때는 90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단순 차익이 200억이 넘습니다. 214억. 와, 대박.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분 개인명으로 하셨어요. 양도세가 45%가 넘겠죠. 거의 49.5% 나온다고 보고, 그러면 반 없어지고, 그리고 공사비 지금 연면적을 보니까 665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사비가 거의 보면 75억에서 80억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그것도 대출을 없이 활용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것저것 빼면 남는 게 있을까 싶어요. 무려 214억이 남는데, 충격적이죠. 뭐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겠지만, 최근에 이분이 다른 걸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굉장히 1조 가까이 되는 사업을 그걸 또 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죠? 뚜벅 소형을 보시면 계속 상권이 좋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찍어드리거든요. 근데 되게 한정적이에요.
넓어지는 게 아니고 상권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좁혀지고 있는 게 성수동, 압구정. 근데 그거 외에도 더 살펴봐야 될 구간이 있다면 이제는 포인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데예요. 인구가 줄었고 그리고 내수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팝업 매장을 찾아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성수동이 되는 거고 압구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플러스 거기에 외국인들이 체험하러 오는데 종로입니다. 흥했던 명동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창덕궁, 궁 위주,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곳, 그런 곳. 종로 3가역이 있고요. 그 다음 종로 5가역. 여기는 보시면 중구입니다. 중구이고 종로 옆으로 이렇게 당겨 볼게요. 여기가 동순락길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순락길입니다. 그래서 이 서순락길에 이미 상권이 발달을 했는데 서순락길 같은 경우에 한쪽 방향으로만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 성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작고 좁은 상권이라서 거기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발달을 한다면 이 이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숙박업 아니면 주택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순락길 같은 경우 개발을 할 때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와 색깔을 맞춰서 건물 외관을 해야 된다든지 이 동네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크게 발달할 것 같진 않지만 요 이면은 그래도 만약에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요쪽을 많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보시면 여기 경복궁역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낮에 가보신 외국인들이 항상 가보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 이제 이쪽 라인 근데 이 뒤로 넘어가서 이제 청와대와 가까워지면 질수록 상권이 끊겨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끊기는지 가서 잘 보시고요. 이쪽 위주로 이제 매입을 작은 것들, 큰 건 하시면 안 돼요, 이 동네는. 그래서 50억 언더이면 가장 좋고요. 대신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평당 1억 넘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쪽 지역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청남동, 성수동, 신사동 이렇게 아주 시세 차익을 잘 엑짓 하신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매입하신 분도 보면 세 가지 다 공통점으로 너무 대기업들이 다 움직이고 아니면 유명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는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건물 점점 빠이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강남에 있는 건물을 한 4년 전에는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역삼동, 논현동, 이면에 있는 것들 사서 밸류업 막 하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공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밸류업이 필요한 건물은 아직까지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거래되는 것들은 수익률이 좀 나는, 특히 강남에서 수익률 3% 이상 나는 것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최근에는 개포동까지 내려갔어요. 불안하니까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고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건물 위주로 먼저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금매들이 먼저 이제 좀 많이 팔리고 소진이 되고 나서야 이제야 이제 강남 이면에 있는 것들이 팔리겠죠. 그런데 이면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저는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남이라도요. 지금 제가 사례 말씀드린 게 신사동, 압구정, 청담이잖아요. 네, 이렇게 상권이 발달한 지역만 집가가 오르는 거지. 예를 들어 뭐 학동역에 있는 타일 가게들이 많이 들어가는, 타일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섹터들,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그런 데 말고는 또 거래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중개법인 힘들다고 하지만 중개법인 외에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쓰고 있는 사옥들이 다 공실이 나고 있고, 사옥뿐만 아니고 사무실도 지금 공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면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임대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먼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이 좋은 것들이 없어지면 뒤로 이면으로 들어가겠죠. 그제서야 비로소 좀 임대가 채워질 거니까 임대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예상되고, 그러면 이면에 건물에 팔리는 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도 이제는 반드시 상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이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걸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패션 브랜드들이 요즘 굉장히 흥하고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가서 또는 그런 브랜드들이 매입을 하는 그런 지역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 보면요. 지난달에 갑자기 건물시장 우르르 팔리고 그러더니 살짝 덜 팔렸어요. 지금 시장이 가장 예민할 때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평소에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거래할 때는 여기서 쪼은다고 해서 그냥 사지 마시고, 솔직히 저도 중개인이지만 중개인 여러 곳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스스로 자금 계획표를 짤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좋은 물건 받아보시고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